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유튜브 부동산 채널 중에서 좀 되게 유명한 채널 중에 하나죠. 조선일보 쪽에서 만들고 있는 땅짚고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공사장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이 올라와서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조금 음산합니다. 분양 완판 2년 만에 귀신의 집으로 구리 갈매 지산의 암담한 현실. 제목부터 들었을 때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에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의 집이니까요. 과연 정말 귀신의 집인지 공사장하고 한번 영상을 보면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땅짚고는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하락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실태를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관련 영상에 구리 갈매 지역을 언급하는 댓글이 여럿 보입니다. 겉만 삐까뻔쩍한 귀신의 집이라고 지적하는 글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구리 갈매 일대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찾았습니다. 자, 영상을 만든 목적이 나오잖아요. 목적이 뭐죠? 수도권에 있는 공실이 많은 지식산업센터의 그 시리즈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공실이 많다, 저기도 공실이 많다, 여기도 공실이 많다. 그 안에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를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제 현장을 여기다 끼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에 공실이 많으니 구리 갈매도 공실이 많다, 조심해라,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쳤을 때 이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끼워 맞추려니까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갈매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구리 갈매 서영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난해 7월 준공했고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우선 기초적인 정보부터 잘못됐죠. 구리 갈매 서영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는 작년 7월에 준공된 게 아니라 작년 12월 중순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 아니라 고작 입주한 지 5개월 정도가 되는 지식산업센터예요. 지하 5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연면적은 10만 5,051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는 절반 이상이 비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지상 6층인데요. 24개 호실 가운데 10개 호실에 이처럼 임대문의라고 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위 7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는 양쪽 문 닫힌 사무실 24개 가운데 13개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자, 서영 아너시티 구리 갈매 서영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한 지 5개월 정도가 됐는데 공실이 50% 정도가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땅짚고는 입주한 지 5개월이 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이 반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공사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입주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지식산업센터에 그 입주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건물들은 이제 입주 시작부터 이제 입주가 90% 정도 올라갈 때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작 5개월, 6개월 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율이 절반에 가까워졌다라는 거는 입주율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는 게 정상인 시각일 거예요. 절반이 빈 건물입니다. 제조 섹션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금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60% 이상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서영 아너시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갈매동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의 관계자라고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율이 제조형 공장은 70%에 육박하고 있고요. 섹션 오피스도 50% 이상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60%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계산이 안 맞는 숫자인 거고요. 확신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60% 가까이 나와 있을 것 같고요 라잖아요. 자, 지식산업센터는 이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서는 요 내부 상황을, 입점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멘트는 좀 잘못된 분한테 딴 것 같아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구리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도 공실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 연면적은 17만 3,202제곱미터로 구리갈매 일대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했고요. 석 달 뒤면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지만 아직 채워지지 못한 공실이 절반 이상입니다.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가 처음부터 이루어진 건 자, 아닙니다. 그러면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의 실제 입주율을 한번 봐야겠죠. 좀 팩트 체크를 하려면 입주율이 중요하니까요. 자, 입주율을 한번 보실게요. 자, 2023년 5월 29일 기준입니다. 금강 펜테리움 IX타워 같은 경우는 제조용 공장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68% 정도 됩니다. 7층에서 9층의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54% 정도 돼요. 이제 지하 2층부터 5층, 7층부터 9층까지의 입주율은 거의 60%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입주 9개월 만에 일어난 결과고요. 그 다음에 구리갈매 아너시티 같은 경우는 제조용 공장의 입주율은 36%입니다. 섹션 오피스의 입주율은 41%고요. 소호 오피스의 입주율은 56%입니다. 요 세 개의 평균 입주율은 43%고요. 자, 이거는 입주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온 결과예요. 그러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자, 금강 펜테리움 IX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9개월에 62%가 됐는데,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100%가 다 채워지겠죠. 서영 구리갈매 아너시티 같은 경우도 입주 6개월 만에 43%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 12개월이 되면 한 80% 정도 입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년 6개월이 지나면 거의 100% 가까이 입주를 하겠죠.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입주율이 굉장히 빠르고 높은 입주를 보이고 있는 현장이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들입니다. 분양을 시작한 2020년 부동산 상승기 때였죠. 그때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현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호실의 경우 평당 프리미엄이 150만 원씩부터 거래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공급된 전용 10평에서 12평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었는데요. 현재 공실이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피 물건이 쏟아지고 임대료는 입주 초기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우선은 프리미엄이 평당 100에서 150만 원까지 붙었다가 지금은 프리미엄이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왔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 같은 경우 작년 5월 이전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죠.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거래도 됐었는데 금리가 급 상승하면서 프리미엄이 이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식산업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 최고가 대비 한 20에서 25%의 하락률을 보였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동일하게 부동산 시장의 그 하한가를 맞는 시기에 똑같이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0월 준공을 앞둔 지상 10층 규모 구리갈매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분양가보다 낮은 마피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테라타워 평당 분양가는 950만 원으로 갈매역 인근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 5개 중에서 평당 분양가가 가장 높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IX타워 770만 원, 서영 아너시티와 지난해 12월 준공한 갈매역 스칸센 알토 780만 원대와 비교해 자, 여기서도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작년 12월에 준공된 갈매역 스칸센 알토라고 하는데 갈매역 스칸센 알토 지식산업센터는 5월 30일 날 이제 실제 입주를 시작합니다. 아직 입주를 안 한 지식산업센터였고요. 지금 기본적인 정보들이 좀 많이 조사가 미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요 구리갈매 테라타워가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성공하면서 나머지 지식산업센터들의 프리미엄이 이렇게 맞춰서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나머지 지식산업센터들은 분양가 수준으로 내려온 거고 테라타워는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불가피한 모습을 보일 것 같기는 해요. 평당 분양가가 20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에 분양됐지만 분양 당시 모두 완판됐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팔겠다는 물건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3층 전체를 통으로 170억 원 주고 매입했던 한 중견기업 업체도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구리갈매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한 곳에서만 전월세, 매매 물건이 1,100여 개 나와 있는데요. 지난달 해당 매물이 1,000여 개였지만 한 달 사이 100개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 느는 건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갈매 같은 경우는 스칸센 알토가 5월 말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칸센 알토 물건을 또 많이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칸센 알토 물건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스칸센 알토, 서영 아너시테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부동산들도 매물을 새로운 부동산들도 매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매물 개수는 꾸준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고 매물이 100개가 더 늘어났다 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사이트가 열리니까 그쪽에 또 매물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마피, 전매가 붙은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마피, 약금 포기, 이미 등기를 많이 쳐서 대출이 안 돼. 전문가들은 구리 갈매 일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폭탄 원인 또한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을 꼽았습니다. 구리 갈매 지구는 연면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5개 사이트의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을 하거나 준공을 기다리고 있거나 내년까지 준공을 하잖아요. 공급이 갑자기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는 경쟁이 많아서 낮아지고 있고요. 그런 낮아진 임대료로 임대인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많다는 거는 나중에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2년, 3년 후에 지식산업센터 요 사이트들이 안정화가 됐을 때는 서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면적 약 11만 평 규모로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는데요. 인근 지식산업센터 공급량을 살펴보면 남양주 별내, 다산에서도 각각 연면적 기준 8만 평, 17만 평 규모로 공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과다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입주자가 결국 이제 기업체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기업체 수요가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지역별로 이게 다 지식산업센터가 분산돼 있지만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입지는 따로 있잖아요. 이런 외곽 지역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진입을 원하는 그런 상태여서 공실률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현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의 말은 굉장히 좀 일반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주거에서 가장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남, 서울에서도 한강변, 다 수요는 이쪽이 가장 많죠. 근데 수요가 많다고 누구나 거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니까. 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성수동이나 문정동이나 가산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뭐 사원들도 많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대표님들도 당연히 많죠. 근데 누구나 다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의 매출이 높고 순이익이 높은 회사들은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반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구리 갈매나 이런 서울 외곽 지역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사업을 키워가고 여기서 뭐 회사가 더 발전한다면 그 다음에 서울로 진입이 가능하겠죠. 어찌 됐든 서울의 수요가 높긴 하지만 그 수요를 서울에서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구리 갈매나 남양주 다산이나 이렇게 하남 미사나 이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야 서울에 있는 수요들을 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2020년 부동산 호황기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기업 수요가 거의 없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 무분별하게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면서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이용한 과도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분양가의 70%에서 90%를 대출받아 사들인 수분양자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직격탄에 맞게 되자 높은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된 건데요. 구리 갈매지구 일대의 기업체의 수요가 늘어날 뚜렷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곳 지식산업센터도 공실폭탄 상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쩌면 이 공실 폭탄이라고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면서 구리시에서는 조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뭐 지원책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구리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이 입지적인 부분에서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간선도로 뭐 접근이 용이하고요. 서울이랑 가장 가까운 지식산업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실폭탄이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시작한 다음부터 1년 6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입주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지켜봤을 때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는 정상적인 아니면 정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여기 이제 테라타워 지어지고 있고요. 금강 IX타워 있고요. 요렇게 아너시티 보이고 스칸센 알토 보이고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블럭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온 수많은 기업체들 다 잘 되기를 기원 드리고요. 어쨌든 팩트체크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좀 정리를 하면 공사장이 볼 때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일하는 조금 활기찬 그런 지식산업센터 사이트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본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TV도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땅짓고도 조금 더 정확한 취재로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자주 보는 채널인데 요번에 구리갈매에 대한 내용은 너무 사실 확인도 미흡하고 내용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